체크남이 먼저 분양을 받고 싶다고 해도 얘네들은 다 팔렸다고 그래요. 먼저 가면. 좋은 애들은 다 팔렸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런 애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요. 좋은 애들은 나중에 팔려고. 안 그러면 얘네들 먼저 진짜 빼내고 나면 얘네들은 정말 못 팔거든요. 그렇게들 많이들 하는데, 일단 뭐 분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먼저 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먼저 가는 사람 눈탱이 쳐서 나쁜 거 먼저 판다. 그러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특히나 분양 물건 사실 때는 좀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권고를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오늘 경매권 체크하겠습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영어 교육도시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급 빌라, 고급 타운하우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단지 전체가 17채의 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달아 4채가 경매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사연인지, 그리고 그 4채 중에 뭐 우열을 또 가린다면 어떤 집이 또 좋고 나쁜지 전반적인 그런 과정들을 저와 함께 체크해보는 과정으로서 알아보시죠. 시작해 보실까요? 화면을 보실게요. 지금 요건 같은 경우는 유찰이 2번 됐죠. 감정가 11억 5천에 2번 떨어져서 반값인 5억 6천이 됐고요. 이제 하나는 신건, 또 2개는 한 번씩 유찰이 돼서 각각 같은 날짜에 8억 4,700으로 진행되는 현황입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예, 총 17개의 집 중에 시점을 각각 달리해서 4건의 동일한 단지에서의 주택들이 경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떤 사연이냐? 일단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 같아요. 한 사람 소유거고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다 한쪽이고요. 그런데 각각 경매 신청 시점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에서도 경매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지 않았고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 감정평가 기관도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이 2건이 지금 같은 곳에서 감정을 했고 다른데 해서 총 3군데가 감정을 다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도 같은 단지여도 감정이 이렇게나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예, 좀 감정을 많이 한 곳은 12억 1천만 원에 감정을 했고 이보다 좀 적은 곳은 11억에, 그다음에 또 11억 5천에.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는 건 한 1억 1천까지도 차이가 나고 얘네끼리도 거의 뭐 각각 개별적으로 감정가에서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전에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지만 감정가 부분은 그다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예, 실제 시세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또 체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한번 이 시세를 책정할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 경매권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좀 같이 해보고 싶은 건 아무래도 4건이니까 우열을 좀 가리면 어떨까. 4건 중에 순서를 좀 가리고서 요건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볼까요? 지도를 갈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카카오맵 위성 지도고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 단지가 더 모건 타운하우스예요. 이 라인 이렇게 7개가 있죠. 둘, 넷, 여섯, 일곱. 이 7개가 있는 라인이 A동. 그 아래 둘, 넷, 6개 있는 라인이 B동. 그래서 이 단지에는 총 7, 6, 셋 해서 16개의 집이 있는데 그 중에 4건이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 16개의 집 중에 어떤 집이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C동에선 없고요. A동에 2개, B동에 2개인데 A동에 2번, A2가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A6, A6. 예, 얘가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A2, A6.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B동에서는 1, 2, 3 이렇게 가는데 B2, B3 이렇게 지금 4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냥 숫자로 A 2번, A 6번, B 2번, B 3번 이렇게 지금 4개인데 이 4개 중에서 지금 뭐 우린 감정가 이런 거 다 지금 제외를 하고 어떤 게 제일 좋고 어떤 게 제일 좀 후지냐 이거를 우리끼리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어떠실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순위를 좀 정한 거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쪽이 거실이거든요. 이쪽이 지금 남동향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이 거실인데 A동 라인 같은 경우는 거실 방향이 아무래도 요 단지 진입로 요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동간거리도 짧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A동과 B동의 우열은 어느 정도 좀 확실해 보인다. 그렇겠죠? 그럼 일단 A 2번이랑 A 6번은 우선 커트. 그리고서 이제 B 2번, 3번 중에 누가 더 좋을까? 비슷하죠.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 지금 위성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경계 요 석축을 담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잠시 제가 체크를 해드렸지만 대지권 면적은 다 동일하게 그냥 나눠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전유 부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요 공간이 아무래도 넓은 게 좋겠죠. 그러면 우열이 좀 가려지겠죠? 저 같으면 B3번, B3호에서 아무래도 좀 같이 4개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B3번을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은 B2번. 그 다음은 이제 얘네 둘의 싸움이죠. A2번과 A6번. 자, 그럼 뭐 이 전면은 뭐 동일하다고 보는데 후면을 보면은 또 그렇겠죠. 후면이 또 이쪽이 넓은 또 전유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A6번을 점수를 좀 주고 싶다. 그래서 순서대로 A급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면은 B3, B2, A6, A2 이런 식으로 절하면은 순서를 매겨서 어떤 건에서 승부수를 띄울지 아니면 어떤 건에서는 정말 낮은 금액으로 승부수를 한번 띄울지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입찰을 타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2번, A6번, B2번, B3번이 경매로 진행된다는 내용을 알고 내 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다시 경매로 갑니다. 자, 이렇게인데요. 뭐 복잡하죠. 지금 막 누가 뭐가 뭔지 막 지금 지도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요 관심 물건에서 별 숫자로 순위를 매겨놨거든요. B3이 별 4개, 얘가 1등. 그 다음 B2가 별 3개, 2등. A6이 별 2개, 3등. 애석하게도 A2가 4개 중에는 가장 좀 열세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렇게 요 별 순서대로 해서 이 순위를 좀 매겨놨고요. 근데 요 개별건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같은 날짜에 진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더 모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얘는 아직 신건이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고 가장 지금 최고 점수를 준 얘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요게 지금 두 번째로 좋다고 평가한 요 B동 2호가 10월 12일에 입찰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여기에서 승부가 될지 안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A6호도 얘에 비해서는 좀 열세하지만 같은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건 중에 한 건에 입찰하실 분은 좀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비록 이 네 건 중에는 가장 열세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무래도 가장 크게 다가오는
절반 가격에서 시작하는 이 A 2호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건의 낙찰 추이 혹은 유찰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어느 정도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 상당히 좀 재밌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4개 중에 어떤 건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좀 크게 보이죠. A동 2호로 가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분석하는 내용들은 똑같아요. 자, 경매 현황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사건 번호 8하나 3하나 보성리 2호 19번지 연립주택 A동 2호 다세대 빌라로 들어가고요. 대지권 108평, 건물 면적 전용 면적이죠. 63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 감정 가격 11억 5,800, 한 번 떨어져서 9월 14일에 8억에서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 10월 26일에 절반 가격인 5억 6,700에 3차 경매가 예정돼 있는 내용입니다. 사진은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좀 보시기로 하고요. 매각 물건 현황, 보존 등기일이 2019년 4월 29일이다. 최근에 지은 집이다. 건물 2층 중에 2층, 사용 승인 1월 17일, 주거용이고, 현황 위치를 한번 좀 보죠.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남동쪽 근거리의 위치, 부근 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돼 있음. 차량 출입 용이, 교통상황 양호, 인접필지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 남쪽 약 10m 내외, 남서쪽 8m 내외 포장도로 접하고 있음. 임차 현황,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 기타 사항, 현장에서 종합건설 MDK 주식회사 직원을 만난 바, 현재는 공가 상태로 소유자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 MDK 주식회사가 점유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차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등기부 현황은 채권액이 상당하다는 거 외에는 별도로 인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다.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유치권 내용을 한 번 더 주의사항으로서 한 번 더 볼게요. 12월 27일자로 유치권 신고했으나 20년 6월 19일자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양평 전원주택권 그 유치권 설명을 드리면서 3+3도 설명을 드리고 유치권 파회하고 배제하고 이런 과정들, 향후 명도 과정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거든요. 유치권 포기각서에 대한 부분. 이렇게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유치권자가 많지는 않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 실무에서 접하다 보면은 많지는 않은데 어떤 내용에서 보통 이 포기각서를 제출을 하냐면 채권자 쪽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압박이 들어갔을 때 허위 유치권이라는 부분으로서 나중에 형사고소하겠다, 경매방해죄로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면 본인이 허위 유치권자임을 본인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허위 유치권자들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힘을 못 쓰거든요. 경매방해죄로 되면 이 실형까지 다 떨어지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을 때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채권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무언가가 오고 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했겠죠.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좀 많이 좀 여쭤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포기각서를 제출한 다음에 나중에 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명도하러 갔을 때 점유를 내주지 않고서 그땐 우리가 뭐 좀 잘못 생각해서 유치권을 포기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다시 유치권을 우리는 계속 온전히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을 주장한다. 이 돈을 내십시오. 라고 인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판례가 또 있습니다. 카더라 이런 걸로 가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판례로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판례예요. 대법원 2010-1544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채권 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한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포기했다라는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바로 유치권이 소멸한다. 일단 한번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유치권을 포기하면 그 다음은 없다. 아무리 뭐 다시 적법한 점유와 권한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없다. 됐죠? 다시 경매권으로 좀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명쾌하게 해결이 됐죠?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치권은 없는 거다. 당연히 금융권에서도 담보대출 일으킬 수 있다. 가능하시다. 그런 내용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감평을 갈게요. 감평. 예, 감정평가서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 안덕면 목조주택 감평 얘기하면서 막 가루가 되도록 막 그랬었죠. 근데 여기는 좀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티가 역력했어요. 평가서 뭐 58쪽이나 돼요. 잘하셨더라고. 내용이 너무 기니까 우리는 딱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갈게요. 9페이지. 자, 이 9페이지에서 우리 어떤 내용 볼 거냐면은 요 가 부분 볼 거예요. 이 거래 사례 요거를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비동 5호가 2019년 1월 17일에 10억 7,250만 원에 실거래가 됐다. 그래서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비동 5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 감정평가를 뭐 근거를 해서 산출을 했다. 요 내용을 우리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 비동 5호 10억 7,250만 원. 요게 시세라고. 일단은 가장 드러나는 시세는 얘가 가장 정확한 시세예요.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서는. 요거를 좀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23페이지 갈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좋냐 딱 봐도 나오죠. 가장 좋죠. 비동 5호가 아무래도 얘가 가장 빨리 임자를 찾지 않았을까 추정이 된다. 얘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얘겠죠. 그 다음 얘겠고, 그쵸. 그 다음 뭐 얘 아니면 C동 1, 2, 3호 라인 뭐 요쪽으로 선호를 하겠죠. 뭐 여담인데 이 분양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먼저 분양을 하냐면, 가장 뭐 체크남이 먼저 분양을 받고 싶다고 해도 얘네들은 다 팔렸다고 그래요. 먼저 가면 좋은 애들은 다 팔렸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런 애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요. 좋은 애들은 나중에 팔려고. 안 그러면 얘네들 먼저 진짜 빼내고 나면 얘네들은 정말 못 팔거든요. 그렇게들 많이들 하는데, 일단 뭐 분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먼저 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먼저 가는 사람 눈탱이 쳐서 나쁜 거 먼저 판다. 그러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특히나 분양 물건 사실 때는 좀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권고를 드릴게요. 일단 뭐 여담이었고요. 자, 이 가장 좋아 보이는 비동 5호가 10억 7천에 팔렸고, 나머지 우리 얘네들끼리 이제 싸움을 하자. A2호, A6호, 비동 2호, 비동 3호 이런 애들이 얼마에 가져가야 적정한 가격이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자. 그 다음 간평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50페이지. 자, 50페이지 왔고요. 이쪽이 이제 입구거든요. 입구 옆에 쪽은 관리동인 거고, A, B, C동 이렇게 나오죠. 해서 B동 5호, B동 6호 요 라인들이 가장, 요 4, 5, 6호가 가장 로얄이 되겠고, 그 다음이 C동 요 라인들이 될 것 같고, 요쪽이 이제 녹지가 공원이 있는 녹지 전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또 요 비동 쪽이 좀 선호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완전 그냥 뭐 전유 공간이기 때문에 앞에 뭐 파고라를 하든지 데크를 짜든지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뭐 뒷부분을 쓸 수 있지 않냐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후미 부분과 연결되는 거랑 거실 부분과 연결되는 건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이 간평들을 통해서 좀 다 같이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번 간평 같은 경우는 내용이 상당히 좀 충실하기 때문에 입찰하실 분들은 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요 경매권의 간평 요거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1편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2편에서 1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들, 뭐 나와 있는 매물이라든지 시세 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하고, 입지 위치 뭐 이렇게 지도로서 입지 한번 살펴보고, 뭐 밸류나 뭐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체크 못한 것들, 그리고 인근 매각 사례나 유사한 경매 사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은 나머지 2편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는 과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귀포 영어교육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 고급 빌라 더 모건 단지에서 진행 중인 총 4채 경매권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가졌고요. 나머지 과정은 또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